땡땡이란 화장품에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 좋은 일인 것 같죠? 질병, 증상, 징후,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 정답은 유해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게 단답형인데 이 문제는 이거 9번 문제인데 8번이라고 잘못 나와있네요. 9번 문제예요. 9번. 모발에 흡착하여 유연효과나 대선 방지효과, 모발의 정전기 방지, 린스, 살균제, 손 소독제 등에 사용되는 것은 땡땡 계면활성제이다. 단답형이지만 단답형이 아닙니다. 계면활성제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쪽성 이렇게 있죠. 사실상 선택지가 좁아요. 알고 있으면 객관식보다 더 쉽습니다. 자, 뭘까? 여기서 가용화제, 뭐 유화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자, 쉽게 봅시다. 음이온은 세정력이 좋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요. 이것만 봐도 어떤 제품에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폼클렌징, 샴푸, 비누 얘네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값이 저렴해요. 값 싸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머리에 흡착해요. 린스, 트리트먼트 등에 사용됩니다. 물속에서 양이온입니다. 양쪽성, 양쪽성이면 음이온이기도 하면서 양이온이기도 하겠다 느낌이 오죠? 산성에선 양이온이고요. 알칼리에선 음이온입니다. 세정력 높고 살균력 높습니다. 근데 저자극이야. 와우, 완벽합니다. 저자극이면 누가 쓸까? 아기가 씁니다. 베이비. 근데 왜 많이 안 쓸까?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양쪽성입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봐서 모발에 흡착, 린스, 살균제, 손소독제, 양이온성 살균독 있어요. 모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좀 특별한 특징이죠. 그래서 양이온이에요. 다음 문제. 이것도 약간 이 문제도 거의 국어 문제 같아요. 고객으로부터 선택된 문제가 없죠. 선크림을 조제하기 위해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를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를 절대 안 틀릴 수 있거든. 일단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의 배합 한도부터 틀렸긴 했는데 이건 7.5%예요. 근데 문제는 이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아마 일본에서 20%, EU랑 중국이 10%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건 아니죠. 이게 틀린 것도 맞는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알면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존 화장품과 특정 성분 조합. 2번 기본 제형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제형의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3번 브랜드명이 있어야 되고요. 브랜드명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4번 화장품법 등록. 화장품법이 등록된 업체에서 공급되어야 되고 특정 성분을 혼합합니다만 중요해요. 이 부분 화학적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인위적 공정을 거치지 않은 제조업자가 특정 성분의 혼합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기존 표시 광고된 성분 내에서 효과, 효능, 변경 불가 원료 등만의 혼합은 제외. 우리가 제형을 바꿀 수 없고요. 브랜드를 바꿀 수 없고요. 화장품 법에 등록된 특정 성분만 가능합니다. 화학적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인위적 공정을 거치지 않은 성분을 혼합 가능합니다. 제조업체가 특정 성분의 혼합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존 표시, 광고된 성분 내에서 효과, 효능, 변경 불가.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7가지를 알고 계시면 4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4문제.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4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 에틸 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인위적 공정을 거치지 않은 성분이어야 되는데 얘는 될까요? 안 되죠. 혼합할 수 없어요. 얘 안 돼요. X 기획은 맞고요. 2번 안 되죠. 책임 판매업체가 기능성 보고를 완료한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 문제 없죠? 디귿됩니다. 전자상거래 담당자가 조제관리사가 아닌데 조제하면 안 되죠. 기획 디귿. 정답 기획 디귿. 다음 문제 갈게요. 원료의 제조번호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품질 관리 여부 확인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 확인합니다. 이게 기니디가 맞거든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원료 정보는 기밀음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계약한 사용과 다르게 원료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안 되죠. 기니디.
D. 정말 쉬운 문제예요. 1번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적합한 것. 아까 제가 적었던 것 7가지 중에서 안 되는 걸 찾아야겠. 보존제를 직접 첨가한다. 안 되죠? 보존제. 왜 안 돼요? 여기 제조업자가 기존 표시된 광고 효과표는 불가죠. 예를 들어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은 보존제를 넣지 않아서 유통기한은 짧지만 유기농 제품이라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브랜드명을 바꿀 수는 없어. 우리가 뭘 넣더라도 마녀공장은 마녀공장이야. 그 마녀공장에다가 우리가 페녹시 에탄올이나 파라벤을 넣어서 방부제 넣어서 보존제 넣어서 기간을 늘렸어요. 그러면은 그 광고가 의미가 없고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광고랑 다르게 되죠. 우린 넣을 수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에치렉스 메토시나메이트, 뭐 파바 이런 것들 화학 제품 넣을 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첨가한 제품 넣을 수 없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정처장이 고시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첨가. 이게 왜 안 되냐면 광고된 성분 내에서만 효과 효능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넣으면 효능 효과 바뀌겠죠. 그러면 안 돼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식품, 의약품 안정처장이 고시하는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포함하여 식약처로부터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7가지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우수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에서 제품의 폐기 순서를 철회한 것으로 오는 것은? 제가 19문제 중에서 2문제를 틀렸는데 이게 틀린 2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1탈 결과가 나오고 기준 1탈 결과가 나왔으니까 기준 1탈 조사를 하고 시험 검사 측정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1탈 결과가 나오는 게 1번이죠. 정답은 3, 4, 5번 중에. 근데 니은 또 나오죠. 이게 웃긴 게 봐봐요. 니은은 무조건 2번째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화장품에 혼합 가능한 원료로 옳은 것은? 아까 전에 그 7개 외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노신, 주름 개선이죠. 우리나라 화장품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미백 주름 개선이에요. 미백 주름 개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이에요. 식약청에서 기능성 인증해주는 성분들이라서 미백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주름 개선은 아데노신이고 화장품 공부하시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처음엔 이게 잘 안 해져서 남이 아주 예뻐로 외웠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아데노신은 주름 개선 하면 예뻐진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보기로 할게요. 라벤더 오일입니다. 징크피리치온, 페녹시에탄올,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여기 보시면 이것도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게 뭐냐면 라벤더 오일을 빼고는 전부 다 괴리감이 있죠. 아데노신, 징크피리치온, 페녹시에탄올,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라벤더 오일. 라벤더 오일은 뭐예요?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고 뭐 두통, 스트레스 완화 이런 거죠. 징크피리치온은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 징크 하시면 뭔가요? 징크 ZN이죠. ZN이고 아연이고 아연은 항염. 지루성 두피염 있으신 분들이 징크피리치온이 들어간 징크 샴푸를 많이 쓰시는데요. 두피에 피지가 많으면 그 피지를 먹고 사는 곰팡이가 증식하고 그 곰팡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징크피리치온이 사용됩니다. 페녹시에탄올, 유명한 보존제죠. 페녹시에탄올은 뭡니까? 페놀이랑 에틸렌 글라이콜이 합성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페녹시에탄올은 페놀이랑 에틸렌 글라이콜 합성되어 있고 1% 배합 가능합니다.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MIT죠. 보존제고 알러지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피하죠. 혼합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옳은 것은 2번 라벤더 오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능을 바꾸거나 보존제거나 그렇습니다. 1번은 기능성, 3, 4, 5번은 보존제로 활용될 수 있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 수준,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층, 기저유급 가립각질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저유급 가립각질이 그대로 나왔어요. 1번입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매니의 표피에 보시면 기저유급 과립 투명 각질 유두층이죠. 유두층은 진피입니다. 여기서 뭐 멜라닌 색소랑 배운 것들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강의 영상을 찍을 때 섹션 나누어서 전 범위를 할 건데 그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화장품 조제관리사인 소영님이 합격을 하셨네요. 고객님이 색소 침착도가 20%가량 높아졌고 피부 보습도가 25%가량 낮아있다. 그러면 떠올려야 할 거 미백이랑 보습이죠. 제품 추천을 부탁드렸어요. 우리한테 제품 추천해달라. 그러면 어떤 걸 해줘야 되냐? 보기 볼게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자외선 차단 성분이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까 남이, 나이아신 미백, 아주, 아데노신 주름 개선, 예뻐. 주름 개선, 이거 미백입니다. 그럼 일단 니은, 카페인 하면 커피죠 여러분.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는 항산화랑 항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 쓰는 알페신이라는 샴푸에서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탈모의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탈모를 좀 케어한다고 하는데 이 알페신 같은 경우에 두피에 직접 발라야 된다고 하죠.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이거 보고 무슨 단어인지 무슨 성분인지 모르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히알루론산은 알 거예요. 히알루론산 보습이라는 거. 왜냐면 하도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광고 많이 하는 성분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뭐 펩타이드, 그 다음에 뭐 카페인, 바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소듐 하이알루로레이트, 하이알루론 이거 읽으면 히알루론산이죠. 히알루론산인데 히알루론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듐이 나트륨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백색 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알루론산이에요. 보습이에요. 아데노신 뭐죠? 남이 아주 예뻐. 아데노신 주름. 미음이죠. 정답은 4번. 4번인데 히알루론산 고분자가 있고요. 저분자가 있거든요. 히알루론산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손등에 발랐을 때 미끌미끌거리고 흡수가 잘 안 돼요. 그게 뭐냐? 고분자예요. 고분자라서 수분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흡수가 잘 안 돼. 근데 히알루론산 저분자는 그것보다 수분은 없을지라도 흡수가 잘 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은 종류가 있고 고분자랑 저분자가 있다. 이거는 뭐 나중에라도 알고 계시면 쓸 일은 있겠죠. 마지막 세 문제 남았어요. 보존제에 해당되는 성분. 간편하게 보존제 유명하죠. 워낙 유명해서 이거 맞추실 거예요 다들. 페녹시에탄올이에요. 페녹시에탄올인데 모를 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정제수는 아까 물이고 글리세린은 아까 말씀했듯이 보습 성분이고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만약에 모르겠다고 하시더라도 다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라는 뜻일 거고 프로필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두 개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게 프로필렌 글라이콜보다 고분자라는 소리겠네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아까 토코페롤은 비타민 E죠. 하지만 얘는 토코페롤의 아세틱 애시드. 이거는 비타민 E가 아니라 비타민 E 유도체예요. 가격이 좀 더 저렴합니다. 다이메티콘.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리콘입니다. C1214 파레스. 이거는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성분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평균 3몰인 에틸렌 옥사이드. 합성 C11-1호 지방알코올 혼합물의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에틸 성분이라고 합니다. 페녹시에탄올은 보존제로 사용되고요. 마지막 향료는 요즘 많이들 피하시지만 향을 보충해주는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죠. 마지막 두 문제. 맞춤형 화장품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를 각각 작성하시오.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제조, 화장품에 땡땡에 땡땡을 넣고 땡땡을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기역이 무려 3개죠.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내용물에 내용물 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을 소분하는 게 있어요. 저 내용물 기역 3개는 전부 다 내용물이에요. 기역은 내용물이고요. 니은은 뭐죠? 우리가 내용물 말고 다른 걸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식품의약품 안정처장이 정하는 원료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 니은은 원료입니다. 기획은 내용물, 니은은 원료. 마지막 문제 갈게요. 이것도 공부하신 분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중 pH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준의 예외가 되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실 이거를 다 외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를 하셨으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공부하시면 계속 나와요. 뭔가 자동적으로 외워지거든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이랑 물로 씻어내는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는 공부하시면서 항상 예외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도 있고요. 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는 배합할 수 있는 허용 한도가 더 높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다음 강의를 찍으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19문제 지금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1시간 반 동안 편집해서 몇 분짜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와, 생각보다는 재미가 있게 찍혀지진 않은 것 같고 저랑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확실하게 익히시면은 이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구독자분들 반응이 좋거나 하면 지금 시험 기간 전 범위를 한번 제가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I'm on my own, broken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